화물 운송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바로 직결된 알짜배기 강의 7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합니다. 2번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연 포장, 강성 포장, 반강성 포장. 시험 문제,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번 시야가 좁아져서 시야 바깥에 있는 차량, 표지판, 신호, 보행자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시야 감소 현상과 관련 있습니다. 시야 감소 현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제1종 보통 면허로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알아두실 내용, 제2종 보통 면허로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제1종 특수 면허인 소형 견인차로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특수면허인 소형 견인차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 6번 안전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2번에 보면 이면도로라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무엇일까요? 이면도로란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뒤에 다른 차가 접근해 올 때에는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2번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운전하고 위험 대상물을 계속 주시하여야 합니다. 3번 중요합니다. 곡선 반경이 작은 도로에서는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즉 감속해야 합니다. 4번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바로 뒤에서 주행할 때에는 시기를 보아서 대형차의 뒤에서 벗어나서 주행해야 합니다. 5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때에도 앞지르기 하는 차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 운전해야 합니다. 자, 7번 물류관리의 기본 원칙에서 제3의 이익 원천에는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피트.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 자, 시험 문제. 물류관리의 기본 원칙에서 제3의 이익 원천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8번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선이 점선인 경우에는 일반 과실사고로 처리됩니다. 자, 실선인 경우 중앙선 침범 적용되고 점선인 경우 일반 과실사고로 처리됩니다. 자, 9번 여러분들 자 하대라고 있습니다. 하대가 뭐냐? 하대는 트럭에서 받침대 부분을 하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9번 카고 트럭은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짝을 단 차량을 카고 트럭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짝을 단 차량은 그러면 카고 트럭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자, 1번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2번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3번 차량의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4번
차량의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 5번 차량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차량. 6번 저속 차량, 즉 정상 운행 속도가 매시 50km 미만인 차량. 자, 7번 이상 기후일 때 연결 화물 차량, 이때 풀카고, 트레일러 등을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리피트 해볼까요? 축하 중 10톤 초과, 총 중량 40톤 초과, 길이 16.7m 초과, 폭 2.5m 초과, 높이 4m 초과, 저속 차량으로 정상 운행 속도가 매시 50km 미만 차량. 자, 이상 기후일 때 연결 화물 차량, 풀카고, 트레일러 등. 자, 11번. 자, 여러분들, 자, 마찰력이라고 있습니다. 마찰력. 마찰력은 물체를 정지시키는 힘을 갖다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찰력이나 마찰열이 제시되면 무조건 정답 페이드 현상입니다. 마찰력이나 마찰열이 제시되면 무조건 무슨 현상? 페이드 현상입니다. 자, 핵심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11번. 페이드 현상이란 비탈길을 내려가는 경우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는 현상, 마찰력, 마찰열 나오면 무조건 페이드 현상입니다. 자, 1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 기준에서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10% 이내이어야 합니다. 110% 이내.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입니다. 4m. 단 도로 구조의 보존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에는 4m 20cm입니다. 4m 20cm. 자, 110% 이내 4m 20cm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타이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의 중량을 떠받쳐줍니다. 2번. 자동차가 달리거나 멈추는 것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3번.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꿔줍니다. 4번.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좋게 합니다. 시험 문제, 타이어의 역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다음 14번. 자, 휠은 무게가 가볍고 노면의 충격과 측력에 견딜 수 있는 강성이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휠은 무게가 가볍고 노면의 충격과 힘이 크기에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15번. 특장차란 무엇인가? 자, 특장차. 자, 특장차란 차량의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거나 특수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특장차라고 합니다. 16번. 운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 운전자의 심리적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자, 1번.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피로, 약물, 질병이 있습니다. 피로, 약물, 질병. 2번. 운전자의 심리적 조건에는 흥미, 욕구, 정서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운전자의 심리적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17번. 자,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입니다.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만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자, 화물자동차, 즉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 왼쪽 차로로 통행하는 것,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있고, 자,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 18번. 자, 가을철 안전 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자, 2번. 농촌지역 운행 시 농기계의 출현에 대비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3번. 안개가 끼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감속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 핸들 및 급 브레이크 조작은 삼가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가을철 안전운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9번. 자, 입체교차로라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정차할 필요가 없도록 교량 따위를 이용하여 입체화한 것을 입체교차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 19번.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차로는 입체교차로로 개선하면 교통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자, 현가장치. 자, 여러분들 현가장치가 뭐죠? 현가장치. 앞부분에서도 설명했지만 현가장치는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와 화물의 유연한 승차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현가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현가장치 부품에는 크게 공기 스프링,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비틀림 막대 스프링, 쇼겁, 소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먼저, 자, 공기 스프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번, 공기 스프링. 승차감이 우수하여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 코일 스프링. 승용 자동차에 사용됩니다. 3번, 판 스프링.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은 크지만 승차감 나쁩니다. 판 스프링은 승차감이 나쁩니다. 자, 4번, 비틀림 막대 스프링. 자, 뒤틀림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자, 5번, 쇼크 옵서버. 노면에서 발생한 스프링의 진동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향상시켜 줍니다. 자, 21번. 자, 여러분들, 자, 고령자의 시각 능력에서 여러분들, 자, 동체 시력은 뭐죠? 동체 시력.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을 갖다가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의 원근은 뭐죠? 원근. 멀고 가까운 곳이죠. 자, 4번의 암수능은 뭐죠? 암수능. 암수능은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이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령자의 시각 능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동체 시력 약화 현상. 2번, 대비 능력 저하. 3번, 원근 구별 능력 약화. 4번, 암수능에 필요한 시간 증가. 5번, 눈부심에 대한 감수성 증가. 6번, 시야 감소 현상. 7번, 시력 자체의 저하 현상 발생. 시험 문제, 고령자의 시각 능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윤쌤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핸드폰 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 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를 대행자로 지정받습니다. 자, 23번. 자, 덤프 트럭은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적재물을 쏟아 내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적재물을 쏟아 내리게 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덤프 트럭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4번.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목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소량 출하 체제. 2번. 수주 마감 시간 연장. 3번. 긴급 출하 대응 실시. 4번. 수주부터 도착까지의 리드타임 단축. 여기서 여러분들 리드타임이라는 게 뭐냐? 리드타임은 물품의 발주부터 그 물품이 납입되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목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소량 출하 체제, 수주 마감 시간 연장, 긴급 출하 대응 실시, 수주부터 도착까지의 리드타임 단축입니다. 시험 문제.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목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25번.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고객의 기준 어떤 것들이 있냐? 신뢰성, 편의성, 정확성, 태도, 신용도, 신속한 대응, 커뮤니케이션, 환경, 고객의 이해도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고객의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고객 기준 신뢰성, 편의성, 정확성, 태도, 신용도, 신속한 대응, 커뮤니케이션, 환경, 고객의 이해도입니다. 자, 26번 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주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은 3년입니다. 특히 이 3년이 시험 문제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3년입니다. 자, 다음 단순 음주 2회 이상은 2년입니다. 2년. 자, 27번 물류 전략 목표는 무엇이냐?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험 문제. 물류 전략 목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28번. 여러분들 클레임이 뭐죠? 클레임이라는 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바로 클레임입니다. 품절은 뭐예요? 품절. 물건이 다 팔리고 없는 걸 품절이라고 하죠. 그냥 알더라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28번. 물류 클레임으로 품절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 파손, 오손, 오품, 오량, 오출하, 수량 오류, 전표 오류, 지연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물류 클레임으로 품절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29번. 커브길에서 곡선 반경이 짧아질수록 급한 커브길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요 지금 29번 문제를 틀린 내용으로 제시합니다. 자,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커브길에서 곡선 반경이 짧아질수록 급한 커브길이 됩니다. 자, 30번. 여러분들 인지가 뭐예요? 인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아는 것을 갖다가 인지라고 하죠. 결함은 뭐예요? 부족한 거죠. 자, 그럼 30번. 교통사고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교통정보 인지 결함의 원인 어떤 것들이 있냐? 1번.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2번. 횡단 중 한쪽 방향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3번. 피곤한 상태여서 주의력이 저하되었다. 4번.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행하고 있었다. 5번. 동행자와 이야기에 열중했거나 놀이에 열중하였다. 6번. 등교 또는 출근 시간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 걷고
있었다. 자, 교통정보 인지 결함의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1번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떤 것들이 있냐? 1번 과거의 경험, 2번 개인적인 성격이나 환경적 요인. 자, 3번 구전에 의한 의사소통, 즉 뭐예요?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의사소통이겠죠. 4번 서비스 제공자의 커뮤니케이션. 시험 문제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되겠죠. 자, 32번 언어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언어 예절은 기본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이 쉽게 맞아야 됩니다. 자, 언어 예절 1번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을 피합니다. 2번 매사 침묵으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3번 매사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말합니다. 4번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속단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언어 예절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3번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어느 곳에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냐? 자, 1번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입니다. 알고 계세요? 1번이 보기 지문에 잘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자, 2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34번 여름철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차량 내부의 습기 제거, 2번 냉각장치 점검, 3번 와이퍼의 작동 상태 점검, 4번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이때 타이어 트레이드 홈 깊이는 최저 1.6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타이어 트레이드 홈 깊이, 타이어 트레이드 홈 깊이 최저 1.6mm 이상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홈 깊이 최저 1.6mm 이상입니다. 자, 35번. 자,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입니다. 시험 문제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6번 어린이들이 당하기 쉬운 교통사고 유형 어떤 것들이 있냐? 1번 자전거 사고, 2번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기, 3번 차내 안전사고, 4번 도로횡단 중의 부주의, 5번 도로상에서 위험한 놀이. 자, 시험 문제 어린이들이 당하기 쉬운 교통사고 유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7번. 자, 여러분들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둔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이 바로 무엇이냐? 효율적 고객 대응입니다. 영어 약자로 ECR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37번 효율적 고객 대응이란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둔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이 바로 효율적 고객 대응으로 장점으로는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도 통합을 통해 표준화와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38번. 자, 전사적 품질 관리란 무엇인가? 자, 전사적 품질 관리, 영어 약자로 TQC입니다. 자, 전사적 품질 관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으로 불량품을 원천에서 찾아내고 바로잡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 39번 운행 전 일상 점검을 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고한다? 정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40번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점은 영업 표지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자, 다시 리피트.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점은 영업 표지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자, 41번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41번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의 화물 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 과징금은 자,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만원이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만원입니다. 각각 자,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이 얼마인지 시험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만원,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만원입니다. 자, 42번 화물의 인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개념 좀 알아볼까요? 1번에 보면 운송인은 뭐죠? 운송인. 물건을 직접 실어 나르는 사람을 운송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에 보면 지파라고 있습니다. 지파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한 곳에 모은다는 뜻도 갖고 있고, 택배에서는 접수된 화물을 택배기사가 수거하는 걸 갖다가 지파라고 하죠. 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화물의 인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고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2번 인수예약 또는 지파예약은 반드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3번 전화로 발송할 물품을 접수받을 때 반드시 지파 가능한 일자와 고객의 배송 요구 일자를 확인한 후 배송 가능한 경우에 고객과 약속하고 약속 불이행으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4번 신용업체의 대량 화물을 지파할 때에는 반드시 박스 수량과 운송장에 기재된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문제 화물의 인수요령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43번 자, 시스템 차량은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을 말합니다. 시험문제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을 고르시오. 그러면 시스템 차량 고르시면 됩니다. 자, 44번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황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한 경우. 자, 2번 앞쪽 또는 옆쪽 상황에 소홀한 채 진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출발한 경우. 3번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신호를 무시한 경우. 자, 이런 경우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입니다. 시험문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라고 출제됩니다. 자, 45번 물류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류관리의 목표 1번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과 물류비 감소입니다. 물류비 감소. 2번 고객 서비스 수준의 결정은 고객 지향적이어야 하며 고객 지향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번 비용 절감과 제하라는 건 뭐죠? 물건을 제하라고 합니다. 자, 비용 절감과 제하의 시간적 장소적 효용 가치의 창조를 통한 시장 능력 강화가 바로 물류관리의 목표입니다.
입니다. 시험 문제. 물류 관리의 목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다음 46번. 자, 운송장의 형태 중 보조 운송장은 동일 수화인에게 다수의 화물이 배달될 때 운송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며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과 원송장을 연결시키는 내용만 기록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운송장의 형태 중 동일 수화인에게 다수의 화물이 배달될 때 운송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며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과 원 운송장을 연결시키는 내용만 기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보조 운송장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조 운송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자, 운송장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송화인이 뭐예요? 송화인이 물품의 운송을 맡기는 사람이 바로 송화인이죠. 자, 그러면 1번 송화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2번 운송장 번호는 상당 기간 중복되는 번호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릿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2번 중요합니다. 운송장 번호는 상당 기간 중복 또는 번호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릿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3번 도착지 또는 코드는 화물이 도착할 터미널 및 배달할 장소를 기록하며 코드는 가급적 유관 식별이 가능하도록 2, 3단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2번에 보면 이 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은 다음날을 얘기합니다. 다음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48번 화물의 인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의 인계 요령. 1번 각 영업소로 분류된 물품은 수화인에게 물품의 도착 사실을 알리고 배송 가능한 시간을 약속합니다. 2번 당일 배송하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길 영업시간까지 물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번 수화인에게 인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리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사후 조치로 실제 수화인과 연락을 취하여 확인합니다. 자, 4번 1인이 배송하기 힘든 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하해서는 안되지만 도착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화인에게 정중히 요청하여 같이 운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험 문제. 화물의 인계 요령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49번 물류관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물류관리의 목표는 이윤 증대, 다음 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자, 물류관리 목표 이윤 증대, 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자, 50번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영어로 칼스라고 하죠. 자,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1번 기업의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신속 처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2번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즉 칼스의 중요성과 적용 범주는 어떻게 되냐? 자, 정보화 시대의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산업 정보화,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에서 중요한 정보 전략화, 과다 서류와 기술 자료의 중복 축소, 업무 처리 절차 축소, 소요시간 단축, 비용 절감, 동시 공정, 에러 검출, 순환관리 자동 활용을 포함한 품질 관리와 경영 혁신 구현이 있습니다. 자, 칼스 쭉 다시 한번 리피트해서 반복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자, 물류에 대한
개념적 관점에서 물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 국민 경제적 관점, 2번 사회 경제적 관점, 3번 개별 기업적 관점. 자, 그럼 먼저 국민 경제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경제적 관점은 수요자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2번 사회 경제적 관점은 운송, 통신, 상업 활동을 주체로 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재반 활동을 포함합니다. 자, 3번 개별 기업적 관점은 매출 신장을 도모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물운송 자격시험 대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관련 내용들을 갖다 윤쌤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랜덤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윤쌤 어떤 랜덤식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모든 문제들을 맞출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자료 제작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복 강의하셔서 여러분들 여러 번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반복 강의 듣는 것만큼 중요한 공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윤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본 후 기억나는 문제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특이 문제 등이 기억나는 문제들이 있으면 동영상 강의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